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어제 레벨 2의 5번 문제에서 털리고 정장 같은 거 다 뺏긴 교사 이현기입니다. 오늘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레벨 2까지 풀어볼 거고요. 내일 레벨 3 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일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오늘 아마 영상 1시간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빨리 설명할 거긴 하지만 1시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듣는 거 아니고요. 제가 20분 설정해 놨어요. 20분 정도만 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교시에 50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푸는 시간 한 30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설 듣는 시간 2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 듣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다 모를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17페이지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가 거슬러요. 유제 1번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어느 동아리에서 정기 모임을 정하기 위해서 월, 수, 금, 토 4개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기명으로 투표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계속 보고 계시면 낚인 거고요. 오른쪽 표의 예와 같이 예시라고 써 있습니다. 각 요일별 득표수를 기록한 것을 개표 결과라고 할 때 개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죠. 안 그래도 엊그제 선거일이었는데 이거 비밀 투표잖아요. 비밀 투표니까 지금 후보가 넷이에요. 그리고 유권자는 12이에요.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물론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투표 관점에서는 누군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구분 안 가야 되는 거고, 이 유권자들이 후보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후보를 선택한 순서 같은 거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4H12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유, 이거 진짜 계산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이거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요게 80 넘는 것 같은데요. 네, 91 곱하기 5니까 445인가? 네, 그래서 455네요. 진짜 계산 못한다. 이런 문제 봤고요. 유제 2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빨간 거 2개, 노란 거 4개, 파란 거 4개, 검은 거 4개라고 했어요. 우리 영어 좀 씁시다. 뭐야? 이거 그냥 BK라고 할게요. BK 4개. 이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지저분한 문제다. 그런데 여기 4개의 종류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대상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보통 그러니까 눈에 띄는 대상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문제를 풀이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R을 0개를 뽑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R을 1개 뽑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R을 2개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 공을 아무것도 안 뽑았으니까 몇 개 더 뽑아야 돼요? 5개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5개 더 뽑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5개 뽑는 거니까 3H5라고 쓰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개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파란색, 까만색이 개수가 한정돼 있는데 이 3H5는 어떤 경우의 수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은 나 그냥 싹 다 노란색 뽑을래? 혹은 싹 다 파란색 뽑을래? 혹은 싹 다 까만색 뽑을래라는 경우의 수까지 품고 있는 것이니까 그럴 수 없는 3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을 1개만 선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개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4개 더 뽑으면 되는 건데 이 4개 더라는 말은
이제 충분한 거니까 맘대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순서 없이 4개를 더 뽑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3H4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개 더 할 거예요. 3개 더 뽑으면은 3H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뭔가 좀 느낌 오시죠? 3H5가 무엇이냐면 7CO5가 될 것이고 3H4는 뭔가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 계산 느려가지고 지금 시간 끌고 있는 중입니다. 6C4라고 쓰시면 될 것이고 이것은 5C3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쭉 더해서 3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이 계산 어제 막 문제도 틀리고 그랬는데 문제 발리고 그랬는데 계산까지 생각하면 또 여러분한테 욕먹을까봐 지금 눈치 보는 중이에요. 여러분 2학기 땐 이런 거 없어요. 계산 안 해요. 그냥. 왜 안 하냐면 여러분이 저보다 잘해요. 그러면은 이 3개를 다 더하면은 4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칠판 정리하고 나서 다음 문제들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19페이지의 유지 3번 풀어보겠습니다. x라는 집합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로 주어져 있고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x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 주어져 있냐면은 제가 얘기했었죠? 이거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증가함수라고 하면은 당연히 h 가지고 푸는 게 맞는데 네 번째 조건이 좀 골 때리네요. f3이 3의 배수라고 하는데 3의 배수라고는 2개밖에 없습니다. f3은 3이거나 f3은 6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h 이용해서 푸는 게 맞는데 f3을 기준으로 분기점을 나눠서 푸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걸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만드는 거라면 사실 이거는 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이미 두 문제가 녹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F3은 3이에요. 그렇다면은 F1과 2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부터 3까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을 감안을 했을 때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함수의 특히나 그 증가 함수의 개수는 우리 강의 앞에 있었던 강의 내용 설명 강의 참조를 하시되 3H2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 다음 거는 뭐냐면은 이 4개가 요만큼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F4가 3이 되더라도 별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공역 4개에서 3개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부분이에요. 이게 앞부분이고 이 뒷부분은 조금 더 좀 이렇게 멋없게 생겼어요. 생각하는 거 별로 없이 생겼어요. x에서 x로 가는데 이 3이 6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4, 5, 6 모두 함수값이 6이어야 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에서랑 똑같죠? 이 2개의 원소를 여기 전체로 보내는 거니까 6H2라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싹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할게요. 이 위에 거는 4C. 그러면은 4C3이 뭐죠? 4H3이 뭐죠? 6C3인가? 이 계산하시면은 4C2는 6이고 이게 진짜 힘들다. 6C3은 20이고 그러면은 120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6H 같은 경우에는 7C2가 되니까 7, 6, 1, 2 나누면은 진짜 뇌정지 온다. 21. 그래서 둘의 합은 14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F3이 6인 경우가 좀 노잼이었던 경우 같네요. 네, 그럼 이항 정리의 유제들을 풀이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좀 얘기하고 넘어가려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의 n거듭 제곱을 아무튼 전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전개했을 때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n까지 nck 그리고 A의 K거듭 제곱
b의 n-k 거듭제곱이라는 기본적인 형태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항계수라서 빼먹지 말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합이 총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식에서 이걸 좀 늘어놓으면은 이 괄호 n개 있는 거니까 이 괄호 n개 중에서 a 또는 b, a 또는 b, a 또는 b, a 또는 b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n번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정확하게 다 작성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능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제 4번 같은 문제를 푼다면 이런 느낌으로 풀 거예요. 6번의 찬스가 있잖아요. 6번의 찬스 중에서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게 x의 6거듭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아무튼 간에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K번 뽑을 겁니다. 근데 총 6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60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K거듭제곱 그리고 X분의 3의 6-K거듭제곱이라고 할 것인데 이거 지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2K가 되는 거고요. 저 K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 그냥 저 이렇게 써요, 원래. 수학 선생님들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잘 살펴보면은 사실은 X-1거듭제곱 짜리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다가 요만큼 거듭제곱을 했다는 건 뭐냐면 차수만 봤을 때 이거는 X의 K-6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x의 3k-6이고 이게 x의 6거듭제곱짜리여야 한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되지? 그러면은 3k-6이 6이니까 k는 4가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계산하거나 눈대중으로 푸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답 어차피 나왔잖아요. K가 4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답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잘 못하겠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조금 더 실전적인 풀이가 될 텐데요. 잘 못하겠으면 노가다 하세요. 잘 못하겠으면은 그러니까 표 그려서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를 그리냐? X제곱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X분의 1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여기에 합이 6이 돼야 됩니다. 합이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3번 뽑고 여기서도 3번 뽑았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3번, 여기서 3번 뽑았으니까 이제 이게 결과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제곱을 3거듭제곱하면 x 6거듭제곱 나오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x 세제곱분의 1이니까 x 세제곱이 나오는구나. 이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각각을 이걸 표를 좀 더 잘 그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맨날 머리로 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x제곱을 제곱번만큼만 하면은 x 4제곱 나오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x 4제곱분의 1이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상수 완전 개똥이네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4제곱하면은 x 8거듭제곱인 거고 얘를 제곱만큼 한다면은 x 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x 6제곱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더듬더듬 찾아가시다가 문제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냐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정리 잘하는 학생이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4번 문제 풀었고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오히려 더 쉬운 문제죠. x 플러스 k의 8거듭 제곱이고요. x7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x7의 개수는 뭐냐면은 8.
C 7, X에 7거듭제곱, 그럼 나머지 K에는 1거듭제곱만 갖겠네요. 그러면은 8C7은 8이니까 8K X 7거듭제곱이 되는데 이게 24X 7거듭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8K는 24, 이거 완전 개꿀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8번 중에서 X를 6번 뽑았다면은 86 이항계수 붙는 거 알겠고요. 이 K의 제곱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86도 조금 계산해 보시면 아시죠? 21 나올 거고 21 그리고 K제곱 X 6거듭제곱이니까 21 곱하기 아까 K가 3이라고 했으니까 9 곱해주시면 189 X 6거듭제곱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내가 계산을 진짜 이렇게 못하나? 답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계산 좀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아하, 이거 진짜. 그럼 28 곱하기 9가 뭔지는 알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됐습니다. 와, 진짜 계산 힘들다. 확률과 통계 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이항정리 활용이라고 써있는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죠. 23페이지에 6번이에요. 이건 다 배운 내용인데 이렇게 쓸게요. 저는 막 틀렸다고 바로 막 지적박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빅픽처가 있다. 제가 방금 전에 계산 틀린 거 같은 경우에는 빅픽처 아니고 전 진짜 계산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더하고 뺐거든요. 그럼 저는 이 식에다가 아무 일도 안 해준 거예요. 0만큼 더해줬다는 의미인데 0만큼 더해준 거는 1만큼 곱한 것과 같이 진짜 아무 일도 안 한 거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의 9거듭제곱 나누기 2입니다. 그럼 거기서 1만큼 빼면 되는 거죠? 진짜 잘 됐네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2의 8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인수분해 가능.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 가능. 그러면은 인수분해 계속 가능. 그러면은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도 뭐 그냥 인수분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걸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좀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17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세 개가 다 뭐가 되냐면은 소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보충 프린트에다가 살짝 올려놓은 적 있잖아요. 이게 17의 1거듭제곱, 5의 1거듭제곱, 3의 1거듭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가 1씩 더한 거여서 총 8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명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7번 6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개의 아이스크림을 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한 조건 중에서 아이스크림 충분히 많다고 했고요. 아이스크림을 정하는 순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러면 뭐 뻔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다? 이거 아까 봤던 거 아니에요? 후보가 6명 그리고 유권자 1명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6H1이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완전 개꿀이네요. 그러면은 F1은 무엇이냐면 6H1이 된 거고요. F2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6H2, F3은 6H3, F4는 이걸 자꾸 얘기하기도 좀 이제 재미가 없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네들을 더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용한다고요? 컴비네이션을 이용합니다. 컴비네이션 이용해주면 그러면 이거는 7C2가 되는 거고 얘는 뭐죠?
이거는요? 이거는 이런 거 진짜 계산 약한데.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진짜 긴장된다. 진짜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트릭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연습해두면 좀 괜찮은데요. 네. 얘네들이 싹 다 뒤에가 5로 통일됐잖아요. 이게 은근히 쓸만할 겁니다. 자, 아무튼 칠판이 좀 남았으니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것을 좀 짧게 축약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다양한 것을 짧게 축약시키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이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었죠.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없냐? 네, 뭐 방금 설명이 좀 잘렸는데, 아무튼 여기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계속 더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보조하는 거 아니면 이닛이 여는 게 필요한데, 그럼 그게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7C6만큼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에 대해서 식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선 7C6만큼 더하고 빼는 일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얼마에 해당함을 알아요? 위에 있는 거 더듬더듬 읽어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8C6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것이 되게 도미노 같은 연쇄 효과를 가져오죠. 9C6이 되는구나.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역시나 10C6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건 11C6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2C6이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남았고요. 이것도 남았네요. 그러면 그냥 6C6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맞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 다 하시면 12C6 더하기 6C5 빼기 7C6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방금 전의 계산, 이게 좀 어설펐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니시를 여는 숫자를 만들 거면 훨씬 더 좋은 숫자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매년 가르치면서도 그런데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아이디어에서 앞에서부터 뭔가 차곡차곡 없어지는 걸 보고 싶었다. 그러면은 6C6만큼 더하고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제하면,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진짜구나. 7C6, 8C6, 9C6, 10C6.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C6이고 뒤에 있는 6C6만큼만 빼주면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요. 무언가 더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무언가 더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우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차피 이것들이 이항계수의 성질 때문에 더해지는 것이었다면은 다른 테크닉이 있을 수도 있다.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칭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한 번 덧셈을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맘대로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연습 좀 해보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런 문제, 센수학 같은 책에 되게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뭔가 좀 연쇄적으로 따다다닥 없어져야 되는 느낌이 드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힌트는 이건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얘네들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얘네들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이게 그대로 전승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시죠? 앞에 있는 n이라는 숫자는 하나 커지고 뒤에 있는 숫자 중에서 1만큼 큰 것이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6시 0이라는 것을 더하고 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될까요? 6시 아니죠? 미안합니다. 7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7시 1, 7시 2를 더하면은 8시 2가 되는 것이고 이 둘을 더했더니 9시 3이 되는 것이고 이거 두 개 더했더니 10시 4가 되는 것이고 이거 두 개 더했더니 11시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두 개를 더했더니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 아닌가요? 12시 6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6시 0이 하나 빠지는 거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노란 거 있었을 때는 12시 600이 6시 6이었다면은 지금은 12시 600이 6시 0인데 우리는 이거 두 개가 똑같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생각해야죠. 이런 식으로 생긴 덧셈은 연쇄적으로 잘 더해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문제 제가 더하는 걸 3번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는 좀 어설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되게 좋았잖아요. 이게 연습하는 과정이 생각이 넘어가는 과정이 이랬다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어느새 레벨 1 기초 연습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으니까 여기다 레벨 1이라고 적겠습니다. 1번 5H3과 5C3을 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그냥 계산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네요. 1, 2, 3, 4번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C3 더하기 5C3이니까 그냥 알아서 계산하세요. 35 더하기 12여서 답이 45가 되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A, B, C, D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120인데요. 여기에서 순서를 주라는 말도 없었고 주지 말라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 순서를 주라는 말이 없으면 괜히 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좀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주면서 택한다고 얘기한 적 없었으니까 이거 H인 거예요. 그러니까 4HN이고 그러니까 계산 잘 하시면은 M 플러스 뭐냐 이거 M 플러스 3CN이니까 요거잖아요. 아이 왜 이래. 그래서 이 숫자가 뭐가 되냐면은 120이 된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거 숫자의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연속한 3개의 숫자가 그러면은 이게 뭐 얼마냐? 이거 720이네. 연속한 3개의 숫자의 곱이 720이라뇨. 이거 10 곱하기 9 곱하기 8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내는 사람들은 천재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이게 n 플러스 1에 해당하니까 따라서 n은 7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재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재가 아닐 수가 있어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를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개의 숫자는 등차수열들이에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k 세거듭 제곱 마이너스 k 이게 720이에요. 전개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k에 적당한 수를 계속 때려 넣으면 답 나와요.
적당한 수를 때려 넣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그냥 이거 보자마자 n이 7임을 알 수 있으면 그냥 최고고, 이거 k가 9일 때 답이 나온다는 걸 아셨고, k는 n 플러스 2니까 따라서 n이 7이다. 이렇게 좀 추잡하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저 3차 방정식을 잘 푼다고 해서 지금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계산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3번, 같은 종류의 사탕 3개를 나눠주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4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 문제 푸는 거네요. 먼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건데, 사탕은 구분이 안 가죠? 사람은 구분이 가요? 유권자는 그 후보는 구분 가죠? 유권자는 구분이 안 갑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어차피 이거 H 가지고 풀긴 풀 건데 H에서의 동의어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힐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4H3이 맞는지 아니면 3H4가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방정식 이론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사실 요게 H의 앞쪽에 들어가는 숫자들이고 이게 H의 뒤쪽에 들어가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도,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학해서 등교해서 수업했을 때 한 번 더 다뤄주도록 할게요. 그럼 사탕이 3개 있다고 했고 사람이 4명이었던 거잖아요. 사람 구분 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거 4H3이고 초콜릿 나눠주는 방법은 4H5라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좀 간단하게 설명해 버렸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정도까지 하는 게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게 20 곱하기 876 나누기 어쩌고니까 56, 그러면은 답이 1120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고민해 보세요. 티모티콘. 네, 문제 4번 기다리시던 친구들 미안합니다. 이거 흐름상 5번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H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는 구분이 가는 대상들을 넣는 것이고 이거는 구분이 안 가는 대상들을 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면은 여기에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 그리고 여기에는 유권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권자는 구분이 안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구분이 가는 대상들이라면은 순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유권자가 구분이 간다는 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는 애들은 순서가 생길 수도 없을 뿐더러 유권자가 구분이 간다는 것도 웃긴 게 비밀 선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보자 3명, 유권자 13명이 있는 상황 자체를 당연히 3H13이라고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서로 다른 문자 3개가 있는데 여기에 13이라는 숫자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파악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13개의 1들이 각각 X, Y, Z라고 하는 문자들을 지지하여 투표하는 상황이 X 더하기 Y 더하기 C는 13이 되는 상황과 아예 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고 있다시피 H로 쓰고 싶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하필이면 x, y, z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어요. 다시 x가 1, 2, 3, 4 땡땡땡이었으면 우리 이런 거 싫다. x 빼기 1은 0, 1, 2, 3 땡땡땡이거든 이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풀 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x 빼기 1, y 빼기 1, z 빼기 1을 각각 생각해 주신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다 0,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셔서 양변에 3씩 뺐다는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3H10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겠냐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3H10이 뭐죠? 이런 거 진짜 긴장된다니까? 12C10이니까 12C11 발음도 어렵습니다. 미쳤지? 12C2 그래서 답이 66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문제네요. 4번도 까먹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증가수열 혹은 뭐 증가함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 6 그리고 뭐 10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편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증가함수입니다. 근데 증가함수 잘 아시는 것처럼 x1, x2에 대해서 x가 커졌다고 해가지고 함수값이 반드시 커지는 거 아니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뭐밖에 없었냐면은 A, B 두 개 있었으니까 얘가 뭔가 이제 또 FA가 됐으면 좋겠고 얘가 미안합니다. 좀 흐리게 쓰고 있어요. 얘가 뭔가 F2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뭔가 F3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F4는 지금 6인 건데요. 그러면은 원래 요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5라는 숫자가 좀 있어야 연속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에서 여기 세 숫자로의 함수를 증가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증가 함수 중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 같은 것일랑은 그냥 좀 지워버리고 이거 그냥 증가함수의 개념으로 보면은 되게 당연한 문제였구나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3H2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함수 보내야 되는 건데 F8을 10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요 사이에 F5, 6, 7이라는 세 개의 선택지가 있어서 그 세 개의 선택지가 C, D, E가 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6, 7, 8, 9, 10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건 이것들이죠. F8은 10이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5, 6, 7이 6, 7, 8, 9, 10으로 대응되는 증가함수의 개수 OH3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C2 곱하기 5C3이니까 7C3이 되겠네요. 5H3이니까 7C3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4C가 6이었고 7C3이 7, 6, 5, 1, 2, 3 나누는 거니까 35. 그래서 답이 210이 됩니다. 이런 거 계산할 때마다 진짜 쫄려요. 이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6번 문제 진짜 이런 거 부담스럽다. 계속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왔냐 넌? 약간의 친절함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둘이 역수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항과 x제곱의 개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었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죠? 4번이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이 항계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8번의 기회 중에서 4번 앞에 거 그리고
4번은 뒤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미 찹찹소거가 되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항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8C5가 뭐냐면은 얘를 5번 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에 있는 애는 3번 택한다는 거잖아요. 차수가 2차만큼 벌어집니다. 아까는 어떻게 보면 좀 아까 것에 비해서 2차만큼 벌어지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은 좀 골치 아프게 생기긴 했네요. 이것도 그냥 뭐 알아서 찹찹 소거해 주세요. 그러면은 x제곱 4의 제곱 이런 것들이 좀 튀어나올 것이고, 소거 16이네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 8C4가 이것도 진짜 계산하기 힘들다. 진짜 진상이다, 진상. 이거는 그러면은 35 곱하기 2가 나온 거고, 여기에서는 2분의 7이 나온 것이니까 이거 둘을 곱한다면은 어이구 진짜 엄두가 안 난다. 245라는 답이 나오네요. 저는 수능 특강이 왜 이렇게 계산을 어렵게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못하는데 여러분은 잘해요. 네, 똑같이 계산이 좀 범벅인 7번 문제, 이항 정리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은 저는 별로 기운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상수항과 x 세거듭 제곱의 개수의 합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x 세거듭 제곱의 개수, 그러니까 x 세거듭 제곱을 포함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상수항도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건데, 좀 말을 방금 전에 좀 장황하게 해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6번 찬스 중에서 3번 x를 택할 거고요. 그럼 나머지 3번의 찬스에서는 a를 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수항은 무엇이 되겠냐? 6번의 찬스 중에서 단 한 번도 x를 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1차식, 2차식 이런 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모조리 다 a를 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담백하게 a의 6거듭 제곱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6C3이 20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당황하고 방금 좀 눈치채셨죠? 예.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둘의 합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는 아무튼 0이 아니니까 이거 찹소거 하면은 따라서 a 세거듭 제곱이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상수항을 구해라. 그럼 도로 상수항이 무엇이었냐? a 6거듭 제곱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20의 제곱이니까 400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복소수를 떠올리신 분은 조금 소질이 있는 거니까 그대로 열심히 수학을 하든지 수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 제가 방금 전에 해설지를 옆에 펴놓고 있었는데, 해설지를 보는 게 맞아요.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은 해설지를 공부를 하는 거 맞는데, 좀 잘난 척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해설지에서 제가 하고 싶은 풀이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규칙이 있는 것들이 쭉 나열되면은 우리 마인드에서는 수열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특히나 곱이 뭔가 일정하게 생긴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비가 너무 잘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초항과 공비가 모두 2x 세거듭 제곱에 더하기 1만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에 해당하냐? 조금만 더 잘 정리를 해보면 2x 세거듭 제곱, 사실 여기에 상수가 아예 없는 거는 문제를 좀 깔끔하게 내기 위함이었고요. 있어도 별 상관은 없어요. 요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두 개로 쪼개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3차식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x 세거듭제곱, 다시 말하는 3차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예 텄어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6차식만 쏙 뽑아 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3차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 개수를 써준 것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개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 안에 있는 부분에서 6차식만을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끌고 올게요. 이거에서 6거듭제곱이 되는 걸 원하는 거니까 10번의 찬스 중에서 얘는 딱 2번만 가져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1 골라버리면 되는 건데 1은 되게 상냥한 숫자잖아요. 곱셈의 안에서는. 그러면은 45 곱하기 4 곱하기 x의 세거듭제곱이어서 180x의 세거듭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다가 다시 대입해준다? 여기다가 대입해준다. 그럼 그 3차식이 무엇이었냐? 실제로는 2x의 세거듭제곱 분의 180x 6거듭제곱이었으니까 90x 세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이 힘들까요? 네, 수능 특강을 보다 보면은 이게 문제 번호와 난이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말로만 풀어도 그냥 뻔한데요. 이게 10개의 구분이 가는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부분 집합을 만들어낸다면서요.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뭐 홀수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홀수개인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부분 집합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서는 A, B, C와 A, C, B를 같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 3개, 5개, 7개, 9개인 부분 집합을 고르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C입니다.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는다고요? 10개 중에서 하나, 10개 중에서 3개, 10개 중에서 5개.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이건 이미 교과서에서 많이 계산한 거고요. 간단하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서로 다른 10개의 젤리 중에서 3개 이상의 젤리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었는데 젤리를 택해서 순서를 주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러면 순서를 줘버리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복해서 뽑는다는 말도 없었으니까 그냥 C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3개 이상? 3개 이상은 이거죠. 요건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폼은 요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턱대고 더해줄 게 아니라 사실은 얘네들을 소거해줄 만큼, 그러니까 0만큼 더하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의 10 거듭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좀 빡세네. 예, 모르겠습니다. 19 나누기니까 45.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인 968이 되겠죠, 뭐. 그래서 문제 번호랑 난이도랑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잘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레벨 1, 2가 제일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레벨 2 풀 건데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 레벨 2까지도 사실 레벨 3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특강에서 이게 수학이 재밌어 보이는, 그러니까 수학에 좀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를 되게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데 우리 고3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나이 많이 먹었고 더 이상 수능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수능을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래요. 학원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이제 교사하고 있으니까 안 보고 이제 수능 감독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우리 학생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교사들도 되게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 담당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셔서 같이 좀 힘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서는 좀 만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징징댈 수 있는 그 성인들이 어른들이 아마 교사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괜히 한번 또 잔소리 해봤고요. 제가 지금 이거 풀기 싫어서 그래요. 이게 왜 풀기 싫으냐면은 이 글이 그냥 더럽게 많아요. 이게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가면은 그게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비문학 지문에서 그냥 개떡 같은 물리 문제 나오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물리가 개떡 같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개떡 같은 경우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999개 중에서 9개의 공을 택하여 A, B, C에 각각 3개씩 넣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개씩만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자 A와 상자 B에 넣은 파란 공의 총 개수가 4이고 상자 C에 넣은 흰 공의 개수가 상자 A에 넣은 파란 공의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장하겠네. 파란 공 4개를요 A와 B에 줄 건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헷갈린다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A에 3개, B에 1개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둘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1개, 3개 주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4개, 빤 게 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돌아가서 문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 나왔죠? C에 뭐 할 거냐면은 흰 공 넣을 건데요. 흰 공을 여기랑 똑같이 넣으래요. 여기 흰 공이에요. 여기 흰 공 3개, 2개, 하나 넣었습니다. 아, 진짜 뿌듯하다. 그러면 이쯤에서 좀 생각 좀 하면서 천천히 가세요, 이것도. 우리 총 7개 넣었어요. 남은 거? 2개입니다. 2개. 여기서는 남은 거 3개고요. 여기에서는 남은 거 이건 좀 많네요. 남은 게 5개 아니야. 4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2개 남은 거 2개, 3개, 4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나는 이제 아까 우리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공들이었잖아요. 충분히 많은 공, 흰 공, 검은 공, 파란 공 중에서 어딘가에는 다 333이 되도록 넣어줘야 된다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남은 거 2개예요. 어디다가 넣을 거예요? B에 넣을 거예요. B에 넣을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까 파란색을 A, B 합쳐서 4개 넣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란색을 하나 더 넣어버리는 순간 조건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B에 뭐 넣을 수 있냐면은 이게 세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요. 공이 3종류가 있었네.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로 넣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거 H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훌륭합니다. 이 HE인데요. 우리 지금 정신적으로 좀 피곤할 때예요. 지금 이거 아직 안 재봤는데 아마 이거 40분 훨씬 넘어갔을걸요? 한 50분대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남은 거 3개입니다. 그러면은 A에, B에, C에 각각 1개씩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A에는 우리가 흰 공 또는 검은 공만 넣을 수 있어요. 왜죠? 파란색 공 넣으면 안 되니까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C에서도 흰 공 넣으면은 계약 위반입니다. 파란 공이나 검은 공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넣겠다고 했으니까 2, 총 8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하셨죠? 이거 벌써 좀 문제의 냄새 이상합니다. 진짜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 4개라고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죠. 사실 아까 했던 것처럼 직접 세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번에는 EHE라고 좀 대충 설명할게요. 손으로 한번 세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은 A에 2개,
그러니까 C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을 공을 집어넣을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파란 공 들어가면 안 돼요. 검은 공, 흰 공 중에서 두 개 택해야 되고요. 순서 없이.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흰 공을 택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두 개씩 해가지고 총 미안합니다. 세 개씩 해가지고 세 개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2H 2개 혹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표 써서 답을 내셔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 9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걸 다 합쳤더니 20이래요. 이거 마무리는 그냥 초딩도 할 수 있는 산수긴 한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피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3학년들 힘내라는 거예요, 이거. 네,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사람을 질리게 하는 그런 문제네요. 같은 종류의 빵 7개와 같은 종류의 음료수 3개를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 빈털터리는 없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그냥 아무튼 총 10개니까 그 10개를 다 분배하고 나서 생각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음료수를 기준으로, 음료수가 좀 적잖아요? 음료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라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후자를 생각하는 게 맞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료수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음료수를 누군가가 3개 가짐. 그러니까 3, 0, 0 이런 분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에는 2, 1, 0 이런 분배를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1, 1, 1 이런 분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 맨 마지막 게 제일 쉬워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누군가 음료수를 3개를 가졌는데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구분이 되는데 3개를 가진 애를 뽑아야 됩니다. 그게 3C1이에요. 그러면은 걔가 뭐 A인지 B인지 C인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A라는 애가 이미 빈털터리 아니에요. 음료수 3개 가지고 있어요. 음료수 3개 가지고 있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상황은 B씨가 아예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빵을 분배를 했어요. 이 빵입니다. 굉장하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남은 빵이 몇 개냐면은 여기에다가 빵 쌓으면 되는 건데 남은 빵이 5개잖아요. 근데 3명한테 분배하는 거니까 3H5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C5여서 21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2개 하나 빵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먼저 분배하죠. 2개 가지래 누구? 그러면은 1개 가지래 누구? 이제 나머지 2명 중에 1명 더 뽑으면 되는 거죠. 3C1, 2C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되게 멍청한 생각입니다. 그냥 3팩 하시면 돼요. 3팩. 맨 앞에 있는 A, B, C 3명인데 맨 앞에 있는 애한테는 2개 줄게. 근데 2등인 너한테는 1개 해줄게. 꼴등인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 B, C에 대해서 A는 음료수 2개예요. B는 음료수 아무것도 없고 C는 음료수 하나예요. 그러면 B가 빈털터리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먼저 빵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빵이 몇 개냐면은 6개예요. 남은 빵이 6개니까 3H6 계산하셔서 8C6은 87 나누기 2니까 50 나누기가 얼마입니까? 28이 되겠죠? 나 지금 여기까지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 거 맞나? 네, 아무튼 마지막 갑시다. 하나 개꿀. A, B, C 모두 공평하게 음료수 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빵 7개예요. 그냥 3H7 싹 계산해 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9C7에 해당하니까 98 나누기 2가 98 나누기 2가 36이 되겠군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고려했던 요것들까지 고려해서 마무리 계산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였냐면요. 3C1 곱하기 7C5 그러니까 3H5라고 그냥 쓸게요. 좀 얌전하게 쓸게요. 3H5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팩토리얼 곱하기 3H6이었고요.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 B, C를 구분하는 방법 그냥 필요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3H7 정도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 곱하기 21 더하기 6 곱하기 28 더하기 진짜 쫄린다 쫄려. 나 이거 틀리면은 또 찍어야 돼요. 사실 저 계산 종종 틀려가지고 다시 찍는 경우 있거든요. 63 더하기 이거는 6, 3, 18이니까 18에서 12만큼 180에서 12만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168이네. 168 더하기 36. 뭐야 진짜 이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99네요. 그럼 99 더하기 168은 277! 미쳤지? 267! 예! 진짜 아까 1번도 그랬는데 확률과 통계 문제들이 여러분을 되게 피곤하게 하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26번에 3번. 이게 장난하나? 이게 그러니까 감소함수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래요. 그러면은 그냥 전체 감소함수의 개수에서 원소 개수가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것만 빼면 되는데요.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거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이 꾸준히 감소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H9에서 5개에서 5개로의 감소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하나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 굉장히 피곤했던 저한테도 이 문제는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겠죠. 9876 나누기 1234. 그러면은 이제 97, 63이니까 126 마이너스 1이어서 답이 125가 됩니다. 뭐 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문제 변형시키셔야 됩니다. 나 조건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 이하인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밌습니다. 별로 차이 안 나요, 답도.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풀이하고 있다가 자꾸 전화 오면은 힘들어요. 네. 홀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지금부터 A1200C10D라고 읽어봅시다. A1200C10D. 이상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1000의 자리다 보니까 항상 1보다 커야 되고요.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1, 3, 5, 7, 9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자릿수의 합이 9여야 하기 때문에 맨 뒷자리가 9가 나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케이스 몇 가지? 4가지가 된다는 걸 금방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A1200C1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A1200C1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 A1200C15가 되는 경우, 네 번째 마지막 경우죠. A1200C17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차피 H 쓰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H 쓰고 싶은 건데 그럼 여기에 남은 숫자가 얼마예요? 저는 이제 8을 더 배열하고 싶은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1을 이미 분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남은 거 8 배열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크고 이게 0보다 크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1을 선 분배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3H 8 아니에요? 7이에요? 라는 생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보면은 6만큼 남은 숫자를 여기다가 배분해주면 되는 건데 A가 0이 되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1000의 자리다 보니까요. 1000의 자리는 0부터 시작 안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남은 숫자가 실제로 6이 아니고 5였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3H3, 그러면 여기는 3H1. 그러면 이들을 다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계산은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저 계산해 왔었는데 70이라고 합니다. 레벨 2니까 이쯤은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네, 또 5번 문제가 이항계수에 관한 문제인데 당연히 단원인 만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X 플러스 K의 전체 6거듭 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 구하시고 X 4거듭 제곱의 개수 구하셔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X 4제곱의 36배다.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될까요? 뭐 반대로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했다고 생각하고요. 2차 항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이거 2번, 4번이 되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 개수부터 해서 계산 좀 해주셔야 되겠죠. K 4거듭 제곱. 그러면은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4제곱이니까 앞에 거 4번, 뒤에 거 2번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의 희소식이 보입니다. 어떤 희소식이 보이냐면은 우리가 운이 좋게도 이 둘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그냥 계수 판별 잘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4K 4제곱이고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6K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다가 36을 곱해야만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 36이 된대요. 그러면은 4분의 1K 제곱은 36이 되니까 K 제곱은 144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곱수인 플러스 마이너스 12 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인 답은 자연수 K구나. 그래서 자연수 K는 12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자꾸 이런 걸. 6번 이게 뭐야. 칠판 정리할게요.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6번 풀기 전에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fx가 다항식이에요. 그럼 다항식이라면은 F1은 개수의 합이고요. F0은요, 상수항이에요. 근데 조건 잘 보세요. 다항식일 때 F1과 F0이 각각 개수의 합과 상수항이 된다는 건 제가 내용 설명 때 한번 얘기했었죠. 1, 2차 시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4차 시수업까지 했었던가?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여기에 있는 식이 좀 흉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유리식이에요. 다항식 아니에요. 이거 다항식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발.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수항을 구해서 10번째 항까지 싹 다 구하여 합을 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n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몇 개 정도 해보고 나서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 종소리 이거 편집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개수 비율이 이게 1이고 이게 2가 나와야만 그때 상수항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대 2잖아요. 그럼 1 더하기 2는 3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n이 3의 배수일 때 상수항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어떻게 이걸 알아냈냐면요. 노가다 하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지수법칙 이용하든 아니면 이 둘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든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지루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무튼 그러면은 문제 패턴을 3개로 바꿔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n이 처음에 3인 경우와 두 번째 n이 6인 경우와 n이 9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분의 2의
세거듭 제곱에서 이걸 한 번만 택하고 이거를 두 번 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찬스는 세 번 있었으니까 3C1 곱하기 x제곱을 한 번, x분의 2를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바로 계산해 줄까요? 이거 상수를 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몰라. 이거 좀 이따 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분의 2의 6거듭제곱에 대해서 이거 두 번, 이거 네 번이면은 4차 소거해서 4차분의 1 소거해서 상수항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6번의 찬스 중에서 두 번 x제곱을 택하고 x분의 2를 4번 택한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계산 많다. 그럼 마지막 것도 감 오셨죠? x제곱 플러스 x분의 2의 전체 9제곱에 대해서 3번, 6번을 택하는 겁니다. 전체 찬스 9번, 그 중에서 3번은 x제곱, 나머지 x분의 2는 6번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아이고 3 빼먹을 뻔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상수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멈춰놓고 뭐 했냐면은 계산 또 틀릴까봐 좀 쫄아가지고 멈춰놓고 여기 옆에다가 좀 계산 썼어요. 근데 답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수항 계산하니까 요게 12였고 요게 또 극도의 긴장 상태다. 이게 240이 나왔고 이게 5376 나오더라고요. 웃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5628 나옵니다. 이거 네, 아무튼 이거 좀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이 현장 수업에서 이거 보셨으면은 제 당황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수학교육과도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학교 나온 사람이 이런 거에서 좀 발리고 있다니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 재밌잖아요. 프로야구 같은 거 보면서도 프로 선수들이 좀 삑살이 나는 게 재밌지, 잘하는 것만 보면 또 재미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 말도 하지 말고 F1이 뭐냐면요, n이 1일 때 상수항이에요. 그리고 F2는 n은 2일 때의 상수항이에요. 그리고 F3은 n이 3일 때의 상수항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여기에서 이게 1대 2 비율로 만들어져야 내가 원하는 좀 0이 아닌 상수항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일 때는 뭔가 0이 아닌 상수항이 딱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는 각각 0, 0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가 3일 때는 아까 계산했었죠? 1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f4, f5, f6 같은 경우에는 n이 각각 4, 5, 6일 때의 상수항이었는데 이 거듭제곱이 369일 때만 상수항이 0이 아니고 좀 의미 있게 나온다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0, 0, 아까 240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굳이 그냥 수능 특강에 있는 풀이 보지 마시고 F1부터 F9까지의 합, F10까지였던가요? 아무튼 F10까지의 합을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냐? 0 더하기 0 더하기 12, 0 더하기 0 더하기 240, 0 더하기 0 더하기, 이게 베껴야 되는데 계산 또 잠깐 미안합니다. 이거 해설지 좀 봐야 되는데 미치겠네. 이거 지워버려가지고 84 곱하기 64 더하기 0인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되게 깔끔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잘 빠진 것 같은데 해설지에 있는 풀이 보다 보면은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노파심에 뒤에 보충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풀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7번 문제가 좀 다행인 게 뭐냐면 같은 종류의 사탕 10개예요. 이 문제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10개였으면 환장할 겁니다. 아무튼 택한 초콜릿의 개수가 짝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게 뭐냐? 그러면 초콜릿이 10개가 있고 이제 사탕이 10개 10개씩 있어요. 아무튼 초콜릿 사탕이 10개 10개씩 있는데 이 중에서 12개를 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초콜릿 사탕 10개면 여기 2개, 여기 8개면은 아니지. 여기 9개면은 여기 1개, 여기 8개면은 여기 아니지. 이것도 미안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4개, 여기 7개면은 5개라고 쓰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현타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초콜릿이 홀수인, 아니, 초콜릿이 짝수인 것을 원하는데 그럼 애초에 이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초콜릿 10개, 8개, 6개, 4개, 2개, 빵개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택한 초콜릿의 개수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는 또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정수에서도 짝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학생도 아니고 그런 걸 뭐 생각해봤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탕을 각각 10개일 때 2개, 8개일 때 4개, 6개는 6개, 4개는 8개, 2개는 10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죄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같은 종류의 사탕이에요. 그럼 같은 종류의 사탕이면은 같은 종류 10개의 사탕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티가 안 나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티가 안 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 진짜 경우의 수는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10개 중에서 10개 뽑는 것이고 10개 중에서 8개 뽑는 것이고 10개 중에서 6개 뽑는 거고 10개 중에서 4개, 10개 중에서 2개, 그리고 아까 계산 안 하기로 했던 10개 중에 0개 뽑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면은 2에 9거듭 제곱이 되는 거 알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빼니까 이 빨간색들의 합은 2의 9거듭 제곱 빼기 1이다. 그래서 답이 51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그냥 보이기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2도 문제 난도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없긴 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와 진짜 그냥 말만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 문제로 나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차라리 아니다. 그냥 우리는 차근차근 계산해야, 공부해야지. 자, 아무튼 그럼 이제 A 8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C10 더하기 11C10 더하기 12C10 더하기 뿅뿅뿅 17C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분이다. 그냥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많네요.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이 N 플러스 1CR 플러스 1인데요. 숫자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거 똑같다. 그리고 뒤에 거는 요거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게 똑같아야 좀 덧셈하는 맛이 나는데 요 앞에 있는 2개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래서 좀 용감한 짓 좀 했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10C10을 11C11로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 가능이죠. 왜냐면 11C11이나 10C10이나 둘 다 똑같이 1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닛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도화선에 불 붙은 거예요. 이 둘을 합쳤을 때 무엇이 되냐면은 12C1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둘을 합쳤을 때 무엇이 되냐면은 13C11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좀 생기겠죠. 14C11 되고 색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쓰면은 15C11이 되고 그러면은 이것은 16C11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17C11까지 비벼가지고 답 다 나온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게 싹 다 지워져서 단 한 개의 숫자인 18C11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18C11을 계산해야죠. 18, 17, 16, 15, 14, 13, 12
1, 2, 3, 4, 5, 6, 7. 이걸 말로 해야 안 틀린다니까요. 여러분 저 바보같이 보고 있겠지만. 아무튼 이것의 모든 소인수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 하러 가죠. 개쫄. 아, 멍청했다.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이거 지금 이거랑 요거랑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6, 3, 18. 그러면 6 하나 더 있네. 6 잘 가고 7 여기 있네. 그러면은 4도 여기 있네. 네, 좋고. 그럼 여기 3. 그럼 남은 것들 생존자들 좀 모아보도록 하죠. 이거 영 불편한데?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2의 네거듭 제곱, 그리고 여기서 3 두 번 있었으니까 3제곱, 그 다음에 13 한 번, 17 한 번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소인수분해 다 됐어요. 소인수분해 다 됐는데 소인수가 무엇이냐? 줄임말이에요. 소수인 인수. 그러면 이거에 인수 중에서 혹은 약수 중에서 소수인 거는 2, 3, 13, 17밖에 없죠? 이거 싹 다 더하면은 답이 35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헷갈리는 거 내버리면은 여러분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거 답 35 맞나?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내내 낑낑거리는 모습만 보여줬는데요. 레벨 3 문제 미리 풀고 왔을 때 이게 훨씬 쉽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이것도 진짜 몇 시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레벨 3 문제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내일 좀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2단원 레벨 3 문제 내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